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IP 기초에 대한 4주차 수업, PBL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걸쳐서 한 3주간 PB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IP에 대한 기초에서 기초 정의 필요성, 그러니까 즉 IP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배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 IP 수업을 하기 위한 이 수업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IP 이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학습 방법이 바로 이제 PBL이라는 건데 이 PB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PBL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의 수업, 이 수업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됐죠. 이 학습 방법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습자, 그러니까 제자, 학생, 통틀어 이제 우리가 학습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학습자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들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학습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성인보다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달한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많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 교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습자. 그래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중심의 수업, 즉, 일방적인 그런 수업이죠. 교수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습자에게 이 전달하는 그런 수업, 즉,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이제 기존의 수업 형태였다. 그래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은 학생의 생각과 경험, 방영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니까. 또한, 금방 얘기했듯이 교수와 교과서 중심, 즉 자료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 역시 누가 합니까? 교수가 하고, 그런 평가에 대한 자료는 교과서 또는 자료, 교수자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만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자, 따라서 이제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이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취 목표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아니면 어떠한 직업적인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이 적용성이 미약한 그런 이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존 교육들을 탈피하고 우리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사회가 변하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 기반의 그러한 사회인들이 요구가 되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학습 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고 더 좋은, 더 학습자 중심의 그러한 교육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학습 방법의 목적들은
앞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협동과 협업 능력이 가미된 학습,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학습 방법, IT를 활용한 능력이 있는 학습 방법 등 지식 기반이 넓혀져 가면서 시대적 요구가 이러한 학습 이러한 그 능력들이 있는 그런 학습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방법.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PBL이라는 이 학습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problem, 문제라는 건 학습을 통해서 얻는 그런 목표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격적인 발달, 전문가로서 가져야 되는 소양, 지식, 더 나아가서 학습자의 발달. 학습자의 발달이란 거 우리가 교육의 발달을 얘기합니다. 교육 체계의 발달,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 체계의 발달 등. 그래서 문제라는 건 그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 문제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환경이라고 함은 실질적이고 맥락적 학습이 되어야 되고 수행자 중심적 교육이 되어야 된다.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되고 협동 학습을 중시하고 토론 중심이고 특히 팀 활동 및 발표 중심이 바로 이 PBL 학습 환경이 지향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자, 따라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기반 사회와 PBL이 지향하는 점이 거의 같다, 비슷하다. 따라서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학습 방법에서 탁월한 건, 가장 좋은 건 PBL 학습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맥락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학습 방법은 꼭 PBL이어만 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끼워 맞춘다는 거죠. PBL 갖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지금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이 능력 요구와 그 이제 하나하나 요소들을 끼워 맞춰 보니까 이렇게 좀 장점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 지식 기반 사회와 PBL 이 학습 방법이 이제 컴바인 되었을 때 자, 이러한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체험 중심의 학습도 이루어지고 자기 성찰,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기부여들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PBL을 통해서 학습 동기부여, 흥미의 부여, 재미의 부여 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PBL 학습을 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BL에 대한 배경,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PBL은 여기서 P는 프로블럼입니다. 이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은 1960년에 이제 생겼는데요.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 캐나다의 맥메스터라는 이 의과대학입니다. 캐나다 해밀턴에 있는 의과대학인데 이 의과대학에 있는 이 호와드 베로스라는 이 이제 교수님에 의해서 이 모형이 개발이 되고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과대학이라는 곳에서 개발되고 확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료보건 계열에서 이러한 학습 모형들이 개발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즉 뭘까요? 이 의료보건계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인 주입식 책을 보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입식과 교과서 중심의 학습 방법으로서는 의과대학에서 길러내는 특히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보건의료인들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만큼한 그러한 교육 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정말 전문가적인 그러한 의료 보건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학습 방법은 새로운 거여야 된다. 그 새로운 게 바로 이제 이 PB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의 암기식 수업이 의과대 수업의 비현실적 교육 환경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비록 2학년이지만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방대한 분량의 이런 수업 자료, 그리고 필기시험 등 평가도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암기하는 이런 형태의 공부는 이 의료보건인의 전문가를 키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 형태보다는 시뮬레이션, 즉 임상을 위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임상 추론적인 그러한 학습 방법. 자, 이게 더 이 필드에서 더 써먹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 호와드라는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접근을 해서 PBL이라는 학습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중심 학습 방법을 제시하게 되고, 이 문제 중심 학습 방법이라는 건 의료 보건에서는 이제 임상 추론적인 학습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임상적인 그런 사례들을 추론해서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차후에 이 PBL이 이제 의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분야에서 PBL 모형을 개발해서 학습 모형을 만들고 이 교육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워드 교수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원래 동물학자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동물학 학사입니다. 동물학 학사를 받고 이제 이 서던 캘리포니아의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서 이렇게 맥메스터 의대에서 교수가 되고 이런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분 말고도 이제 이런 PBL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학자들은 많은데요. 뒤에 좀 더 소개가 되니까 좀 그때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PBL 등 새로운 학습 방법이 이제 왜 필요하냐? 이 필요한 이유들이 제시가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 체계, 공급자 행정 중심, 과목 중심, 개성이 무시된 획일성이 있는 교육, 단편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교수 중심의 주입식 교육, 단위 교과 중심, 결과 위주 평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예? 우리가 옛날에 서당에서 배웠던 교육, 이게 이제 일제식 교육으로 가고, 일제식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밑바탕이 있어,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 오늘날 사회에서는 잘 안 맞더라. 응? 자, 오늘날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의 지식이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사회 복잡성이 증가되고, 정보화 시계고, 쌍방향 네트워크, 포스트 모던 시대,
양방향 개방성, 경계 허물기, 그리고 구성주의, 인식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옛날에 전통적인 교육체계는 한계가 있더라. 따라서 이제 새로운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금방 좀 전에 여기 봤듯이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구성주의라는 곳에서 이제 이 PBL이 좀 더 체계화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 구성주의는 뭘까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구성주의를 constructivism이라고 하는데요. 자, 1960년 1960년과 70년대에 걸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구성주의가 대두가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근대주의로부터 벗어난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근대주의를 벗어나자, 우리가 좀 정말 현대에 맞게끔 사회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이 바로 이제 구성주의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은, 자, 이 구성주의는 철학의 한 분야로 학습자가 그들 자신의 지식을 끊임없이 구성하며라고 하고요. 지식을 끊임없이 구성한다. 이 구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뭘 하나 조합해 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사나 학습자, 학습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즉,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내는 이론. 그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 나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식과 의미를 재구성시킨다. 응?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사상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시 재구성해내는 그러한 이론들이 이제 구성주의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따라서 수동적인 학습을 들을 때보다 상호작용을 통한 실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가 더욱 유발되는 다양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성주의라는 건 교사, 학습자, 학습 환경, 이 교류를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낸다. 즉, 뭐다?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주의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대안적 인식론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자, 구성주의로 본 지식이란 학습자의 주관적 인지작용과 학습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형성되고 구성되어지는 것.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경험이 중요하다 했죠. 자신의 경험. 자,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형성되고 구성되어지는 것을 지식으로 이제 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지식인 보다는 각자가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학습자의 인지작용을 통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신에 맞게 구성하는 것. 자, 그래서 계속 지금 나옵니다. 본인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도 학습 환경의 주도권이 어디 있다? 학생에게 있다. 그리고 과정 중심,
자, 이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학생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자, 현실과 밀접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구성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주의를 이제 강조한 그런 인물들은 좀 여러분 피아제 많이 들어봤죠? 이 발달 심리학자인데요. 인지적 구성주의의 이론을 창시한 분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재창조한다. 뭐 많이 들어본 내용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지식은 누구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을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와 있으면서 당연히 발달이 되지만 좀 더 많은 환경과 접함으로써 지식의 창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엄마에게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렇죠. 이 유치원도 가게 되고 초등학교도 가게 되면서 많은 환경,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지식의 재창조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비고츠키, 러시아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창시했습니다. 자,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 교류가 기초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의 학습 지식 범위보다 교사나 동료의 협조에 의해 지식 발달 범위가 넓혀진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교사, 동료의 협조, 지식 발달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위에랑 비슷한 거죠. 이게 뭐 상호작용한다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의 교육보다는 좀 더 넓은 확장된 공간에서의 그런 이 교류를 통해서 지식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존 듀이 미국의 이제 교육학자 철학자인데, 자, 학교를 작은 공동사회로 본 미국의 교육운동가입니다. 교육은 아동의 경험 과정을 돕는 것이며 아동의 성장은 경험의 부단한 재구성이고 인간의 활동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역시 위에랑 비슷한 내용이죠. 경험, 상호작용 이런 말들을 했어요. 자, 역시 뭡니까? 예, 이 인간의 발달, 자, 인지의 발달, 사회성의 발달, 그 다음에 교육의 발달은 뭘 통해서?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좀 더 많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게 이제 구성주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구성주의의 교수 학습법들이 막 발표가 되고, 근데 또 교육 현장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액션 러닝, 이퀄리 베이스 러닝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베이스 러닝, 뭐 중심 학습, 이런 이제 요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하워드 바로 교수의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문제 중심 학습을 제시하고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 적용되는데, 자, 여기서 이 PBL 프로그램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으로 뭐 변화는 아니지만 그 유사한 이제 이 내용으로 같이 혼용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학습의 목적, 목표가 다 프로그램에 속한다 그랬죠. 내가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문제가 되는 것. 내가 좋은 물리치료사 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학교에서 뭐 어떻게 배워야 되지?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도 역시 어떤 과제를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물리치료사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성마비 아동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프로젝트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 PBL에서 프로블럼과 프로젝트가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구성주의 교수 학습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까지 이런 구성주의 학습법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학습체계가 바로 PBL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블럼 프로젝트 저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당신은 프로블럼 써서 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쓰겠다. 뭐 그건 그런 차이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PBL에서 프로젝트를 쓴 그런 이제 학자들 킬팩트릭이라는 사람인데 교육학자고 자, 프로젝트법 개발 연구 프로젝트법 학습 개발 연구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자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 또는 프로젝트를 주고 그걸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결해내는 그런 이제 학습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마이클 롤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 프로젝트 학습법을 이제 얘기를 했고, 프로젝트의 직업교육 기원 국제 발표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이 PBL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학습법들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프로젝트와 구성주의가 만나서 21세기 교수 학습법 PBL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서 P라는 거는 프로블럼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이제 우리가 PBL이다.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과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어떤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자, 같지만 좀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건 뭐냐? 개방형 질문이나 작업 또는 직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텐츠 및 기술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의 독립성, 탐구심을 강조하고 정통 방식의 수업이 아니다. 다양한 어떤 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게 유사점이 되겠고요. 자, 차이점인데요.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아닌 것 같아요. 볼까요? 자, 단일 또는 여러 주제, 프로블럼 베이스는 하지만 프로젝트는 기본이 여러 주제가 되고, 자, 기간은 프로블럼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자,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어떤 이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길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특정 단계, 다양한 단계, 결과물은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을 표현, 결과물은 제품 등 결과물을 생성. 그래서 종종 이제 이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구조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그런 이런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그냥 혼용을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이제 단어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저희 P에서 프로블럼, 이제 프로젝트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